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4주년 4.19 혁명 맞이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럼 소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순서 왼쪽부터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 이형숙 박사님, 국회 뿌락지 반민특위 개혁연대 이영국 이사님, 독립운동가 후손이시면서 한국독립동지회 회장이신 이혜석 선생님, 이번 22대 종로교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 곽상원 당선인님, 오늘 모두 발언해 주실 성북구의 김영배 의원님,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님, 전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신 이준식 박사님, 한국민중행동 박성훈 공동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배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4.19 혁명이 있었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헌법에서도 4.19 혁명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해서 잠깐 앞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바로 4.19 민주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에 새기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문제는 결국 역사는 기록하고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게 4.19 민주 이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점을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밝히고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후손의 임무고, 당면에서 정치인과 이 정당들의 그리고 사회 세력의 주요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오세훈 시장까지 부안해동하면서 송현동 부지, 그러니까 옛날에 경무대가 있던 바로 그 근처 4.19의 아주 핵심 현장이었던 그 바로 주변에 엉뚱하게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이 불거져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고 모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이해서 오늘 4.19를 맞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곽상원 당선자와 저 김영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지는 못했지만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영 의원까지 오늘 이렇게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승만 기념관이 절대로 송현동 부지에 건립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말씀하신 송현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 이번에 종로구에서 당선되신 곽상원 당선인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자 박상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송현동 광장이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특별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공간을 다시 이념의 대입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송현동 광장이 서울특별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민사회, 그다음에 학계를 대표해서 한 분씩 오셨습니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님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의 뉴라이트 교과서 저지, 국정교과서 저지 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번에 송현동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역사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상권 교수님. 한상권입니다. 송현동 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거기가 장소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동 공원은 아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중앙청, 지금 경복궁이죠. 중앙청 앞에서 피해 그 사격이 있어요. 경찰이 최초 발포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바로 가장 가까운 장소가 송현동 공원이죠. 거기서 발포를 해갖고 21명이 시민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한 장소입니다. 또 송현동 공원 바로 근처 접근한 학교 그 지근거리에 덕성여중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덕성여중생 2명이 또 희생당한 곳입니다. 4월 혁명에서 희생당한 여중생이 총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바로 덕성 여중생입니다. 그 여중생이 다니는 모교가 바로 송현공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옮겨갔는데 경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에서도 2명의 고등학생이 희생당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발포 장소인 동시에 바로 중고등학생이 희생된 그런 장소에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마치 광주 금남로에 전두환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혁명에 가는 역사적 의미는 아까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적인 의미는 헌법 정신이고 4월 혁명이 단순히 국내적인 의미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4월 혁명은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해방 이후에 전후에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아시아에서 성공한 혁명입니다. 시민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는 빈국이고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비아냥거렸는데 바로 그런 세계사적인 여러 석학들의 이론을 온몸으로 부정한 바로 사건이 4월 혁명입니다. 또 4월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60년대 되면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라고 해갖고 유럽의 68혁명, 미국의 반전혁명, 일본의 전공투 이런 것이 일어난 선구적인 운동입니다. 60년대 4월 혁명이 스튜던트 파워의 첫 모범을 보여줬고 그것을 이어서 60년대에 세계사적으로 여러 가지 학생운동이 벌어진 그 출발점입니다. 이런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4월 혁명에 관한 기록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에 2023년에 4월 혁명에 관한 기록이 등재된 것입니다. 그 세계 기록유산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과 4월 혁명 기록이 등재됐다는 것은 그만큼 4월 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세계사적으로 다 공인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계사적인 의의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운다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역사성, 장소성도 갖고 있고 역사성도 갖고 있는 4월 혁명을 우리가 앞으로 더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4월 혁명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관도 우리가 건립해갖고 4월 혁명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년 8월부터 그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지키기에 열중하고 계신 그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님의 외손자이신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 이준식 박사님 발언 듣겠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과론을 꺼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공이 더 큰 게 아니냐. 공이 더 크니까 이승만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과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공은 별로 없고 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를 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면직이 됐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사실상 국민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형식은 하야지만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으로 자꾸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꺼냅니다. 말하자면 국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거의 유일한 공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는 점을 본인 입으로 입증한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전 국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재헌국회 개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한민주 독립정부를 재건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국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국의 연호는 19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잡아야 된다. 무슨 얘기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해가 아니라 이미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출범했다고 이승만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재헌헌법에 민주독립국가의 재건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라고 이승만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재헌헌법에 분명히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와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일한 공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남은 유일한 공을 지워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은 우리 전국민중행동 박석은 대표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은 피의 학살자입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다가 항의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200명 가까이 학살한 그 피의 독재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념한다는 게 가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발췌 개헌이니 4.4 5.2 개헌이니 영구집권을 위해서 온갖 그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뭘 기념합니까? 민주주의 파괴를 기념하자는 겁니까? 세 번째요, 역사정의 파괴자입니다. 그 식민 통치를 끝내고 해방되었을 때 반민특위 해서 민족 정기를 세우고 역사 정의를 바로잡자 이렇게 참 그나마 발부동을 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역사 정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역사 정의를 짓밟은 그런 역사 쿠데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기념관을 그 송영광장에다 만드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기념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뭐냐? 광주 망월동 묘지에 입구에 그 아마 전두환 이순자 두 부부가 그 광주 근처를 방문했을 때 세운 표석을 깨뜨려 가지고 망월동 묘지 입구에 바닥에 깔아놓고 시민들이 밟고 다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딱 기념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송현동 그 광장 입구에 그런 표석을 하나 깨뜨려 가지고 독재자 이승만 이렇게 깨뜨려서 심어놓고
시민들과 많은 민중들이 밟고 다니도록 만드는 그것이 아마 이승만 독재자를 기념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도와드리겠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경 의원님, 김영 의원님, 곽상원 당선인님과 저희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한 성명서를 이용숙 박사님, 이혜석 회장님, 이영국 이사님 세 분이 나누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혁명 열사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이념을 욕보이지 마라.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민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다. 역대 정부는 4.19 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각각 228 민주운동, 38 민주의거, 3.15 의거로 격상시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민주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의 시작은 작년 3.1절 기념식 행사장 배경에 장식된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승만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를 크게 질책한 직후부터였다.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고 아무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거들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난데없이 송년녹지 광장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북악산과 인왕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년공원을 또다시 서울 시민들이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단체 심지어 미주 동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 기념관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헌법 부정 행위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었다. 결국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승만 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4.19 혁명 당시 희생되신 186분 열사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 이념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여러 사람의 찬성을 받는 여론이야말로 한민족의 뜻이요, 소리요, 또 명령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깊이 새길 것을 당부한다. 2024년 4월 19일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 오기영 국회의원, 곽상원 국회의원 당선인,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 김조열 열사 기념사업회, 몽양 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국회 뿌락지 기억연대, 4.1 혁명회, 전국 민중행동, 전국 비상시국회의,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학살
28자 전국 유족회,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 항일 독립선언 선양 단체 연합, 60만세 운동 유족회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김선민입니다. 오늘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여성이 또 한 명 희생되었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 여성은 3년의 교제 기간 내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견딜 수 없어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폭력과 스토킹이었습니다. 교제를 해온 사이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협박에도 시달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1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제폭력은 폭행, 협박죄가 적용되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분리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겠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40%포인트 넘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 교제폭력 피의자가 12,821명 가운데 구속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에 불과합니다. 고작 2.2%입니다.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습니다.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 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정춘생입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사법기관의 발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하겠습니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폭력에 반대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선민, 정춘생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4.19 혁명 기념일, 오만과 독선의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청소년 특위장을 겸임하고 있어 4.19 혁명 기념일이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4.19 혁명은 청소년들이 불법 선거, 자유당과 경찰의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시작했던 시위입니다. 벌써 64년이 되었건만 여전히 이승만 정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일각에선 영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감독의 특강을 오늘 하겠다고 추진하다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몸을 바쳐 싸웠던 국민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일방적 이승만 띄우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를 통해 올해 1월 독립운동가로 선정했고 지난 2월에는 원전의 기초를 다진 대단한 해안을 가지신 분이라며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한 축에선 매년 8월이 되면 건국절을 만들지 못해 안달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 오늘 공식 기념식에 불참을 예고하고 오전 일찍 별도로 참배했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19 혁명은 4.19 혁명은 이승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 혁명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면 입틀막 피해자 1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말을 다시 되새기길 바랍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회전문, 도루묵 인사는 안 됩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연일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약속했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자리는 비서실장인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유력합니다. 그토록
해전문 인사, 도루묵 인사는 안 된다고 충언했음에도 윤석열 정권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만 났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누구입니까? 과거 광우병 촛불 집회 가잉 진압을 옹호하며 국정감사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쳐 논란이 되었고 최근에는 원조 윤핵관이라 불렸던 이입니다. 총선 이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무책임의 태도를 장제원 비서실장 체제로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참신한 인물이 없다면 진지하게 협치를 고민할 때입니다. 현재로선 여당의 그 누구를 인선해도 국민의 비판을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걱정되어 한마디 드립니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지금의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보좌할 인물,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될까요? 네.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선방위의 MBC 뉴스 징계 관련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방위가 어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내용의 MBC 뉴스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날 심의했던 총 6건의 심의 중 5건이 MBC TV와 MBC 라디오에 대한 심의였고 한 선방위원은 심각한 언론의 편파적인 뉴스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MBC가 만만합니까? 지난달 김건희 씨에 대해 여사 호칭을 쓰지 않았다며 징계를 결정해 비판받았던 선방위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건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방위가 선거방송과 무관한 선거 이후의 보도까지 징계를 의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기간 중 선방위의 정당 단체 민원 181건은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에서 제기했고 특히나 MBC의 보도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 비판적 보도에 좌표 찍어 넣는 민원에 대해 무지성 수용으로 맞장구 치는 선방위입니다. 정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동대장 노릇을 자임하고 있으면서 대체 누구더러 정치적으로 편파적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 정권의 언론관이 얼마나 대책 없이 썩어 빠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부를 심판한 이번 총선을 겪고도 언론 입 틀어막는데 열중하는 선방위를 보고 있자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정권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언제나 한결같이 비참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직을 마칩니다. 가진 능력보다 과분한 직책이었고 감사하게도 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브리핑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보도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수사외압 핵심 인물 김계환 사령관이 보안 휴대폰으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후로 임성근 사단장과 보안 휴대폰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전후해 과실치사 피의자인 임 사단장과 그것도 비화폰을 이용해 수차례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 결과가 국가 기밀이기라도 했습니까? 또한 김 사령관은 수사 결과 발표를 전후해 14건의 보안 통화, 65건의 보안 문자를 나눈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누구와 무엇을 논의해야 했기에 데이터 포렌식이 어려운 비화폰으로 비밀스럽게 문자를 나눴습니까? 사망사건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한 논의가 오갔던 것입니까?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성명불상의 인물들이 나눈 대화를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밝혀내야 합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은폐하려 한 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책임을 지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선다윗입니다. 논평을 낭독하겠습니다. 언론 장악 문건을 괴문서라던 KBS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언론 장악 문건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운운하던 KBS가 아직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C의 보도를 괴문서라고 호도하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던 KBS의 패기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더니 법적 조치는 긴급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보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라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민 사장은 KBS 취임 직 해당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런데도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면 언론 장악 시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KBS의 비굴한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BS는 땡윤 뉴스의 전초기지를 자처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 그리고 전주의 의원입니다.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까지 공개하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출정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 개옥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박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해당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7일에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시 내지 6시경 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의 반박에 18일에는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수정하는 등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오락가락 입장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한민국의 교도 행정을 무시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낯뜨겁게 엮어가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기다렸다는 듯 검찰에 대해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연설시킨 수원지검이라 비난하며 국기문란 사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기는커녕 수원지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판 키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직위가 누구든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우리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통관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혜진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기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발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유일 대안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유일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재명 유고시 차기 대선이 물 건너가는 대안부재 체제, 옥쇄 체제입니다. 민주당의 필연적 과제는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재판 진행 상황에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는 1, 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각종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최순실 국조와 특검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탄핵까지 질주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입니다.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엎는 것뿐입니다. 여론의 힘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하고 탄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선거의 정치에는 패했지만 민심의 정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민심을 회복하면 국회의 압도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은 3년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심이 대통령을 지켜주면 국정 성공은 물론 지방선거와 대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이 즉각 변화를 감지합니다. 태도와 언행, 인사와 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게 없다는 다수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토록 호된 심판을 당하고도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지옥을 아는가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합니다.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직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합니다. 중과부적의 소수파로 탄핵의 위기에 몰린 지금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민심의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피플 파워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원 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합니다.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서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합니다.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은 3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대통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속히 회심하고 결단하고 당은 민심의 바탕 위에서 정부를 견인해야 합니다. 진보 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서 오늘 다수파, 주류 정치 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보수 우파가 그렇게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끌어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뺄셈 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다시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당 체제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민심을 대언하는 당,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말하는 당,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산 서민과 사회적 약자, 소외된 국민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당이 돼야 합니다. 민심에 뿌리박고 스스로 일어서서 새 출발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합니다. 절대다수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을 마음에서 버렸지만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권력을 위탁받은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책임을 묻는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국민은 미련 없이 이재명 당을 손절할 것입니다. 산술적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정치적 변곡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 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납니다. 이 운명의 수 3일 동안 당정대가 숨죽이고 근신자괴하며 파천황의 자기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또 야6당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주희삭 대변인입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야6당 최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서 원래 3시 반에 지금 3시 40분에 예약돼 있는데 3시 반이 좀 지나서 이미 다 준비가 돼 계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회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감사법률자문역 변호사님이시죠? 네, 김규현 변호사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감사 겸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작년 최상병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해병대 예비역들이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면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오늘은 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6개 야당에서 오신 대표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최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입니다. 지웅, 김영남, 안신현, 김홍태 해병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병 701기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장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강성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발언을 들을 텐데요. 발언 순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조국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 장혜영 의원님, 강성희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순서로 순차적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최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최수근 상병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9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아직도 사법부로 넘기지 못한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 측면에서 낙제 수준입니다. 공수처, 경찰의 낙제 수준 수사 역량과 의지에 국민 4명 중 3명은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검토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숙제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수사 부진아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다시 내주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이 되겠다고 국민의힘은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세사 쇼, 귀국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월 10일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수사외압의 통신기록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증거인멸까지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틀 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당 중진들에게 전달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직자가 이렇게 키울 일이 아니었다며 말을 더 잇지 못하더군요. 맞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이제는 가래로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또 놓치면 이제는 한강 철교로도 막지 못합니다. 최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 규명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정부 여당은 무시했고 처참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이 일로 정권을 넘어 여당의 존립을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대통령 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 주권은 무한합니다. 주권자의 심판을 받고도 두렵지 않다면 64년 전 4.19 혁명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하는 것이며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매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앉는 윤 정권에게 보수 이념을 저버리고 당의 명운을 걸지 않기 바랍니다.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 야6당에 촉구합니다. 여당의 외면 속에 최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꼬박 180일을 거쳐 4월 3일 자동부의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통신기록 증거 인멸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뻔히 보이는 여당의 못된 짓에 망설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법 5월 2일까지도 갈 것이 없습니다. 자동 부의된 안건을 한 달 동안 처리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180석을 갖고도 한 게 뭐가 있냐는 국민의 질책을 회기 마치는 날까지 들을 작정이십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 한 최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런종섭쇼, 당신의 그 얕은 수에 놀아날 만큼 국민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위대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향한 무모한 도전에 계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군말 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701기 부산 북구의 전재수 국회의원입니다. 해병대 전우들로부터 최상병 특검법 통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최상병 순직의 진실과 특검법이 좌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리 전우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해병은 전쟁터에서 외롭지 않다. 절대로 전우를 버리고 오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해병대 시절에 듣고 또 새겼던 말입니다. 최수건 상병 순직에 누구보다 분노했지만 우리 해병 예비역들의 순수함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될까 봐 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이 일만큼은 다시 해병이 되어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단순히 최수건 상병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들의 문제,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입니다. 결코 정치적 문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님을 비롯해서 뜻을 함께 해주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님,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님,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님, 새로운 미래 김종민 대표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21대 국회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끝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 박주민입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최상병 특검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내 협상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번 5월 초에 반드시 최수건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20대의 꽃 같은 나이에 해병대원이 포구에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가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리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책임자를 줄이려고 인위적으로 누군가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불법 행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외화무역 논란 기간에도 도청 방지된 비아폰을 이용해서 임성근 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보다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패트로 지정했고 또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을 보다 더 강하게 맞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후에도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총선 전에 제가 여기 뒤에 계셨던 아까 발표하셨던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 등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원철 회장께서 국민의힘 당원이시란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너무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좌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군용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 후에 수사 기록 자체를 전적으로 바로 넘겼던 박정훈 대령의 조치가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 남용으로 처벌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 그 상임위까지 다 통과가 되었고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말을 했나 하면 서류를 반환하는데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누구인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모두 알았던 쟁점은 뭐냐 하면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결재했던 것을 뒤집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알파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이종섭 장관의 그 장관 자신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왜 국민의힘이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닌 이 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가에 바로 숨은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점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힌 것 외에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지금 기소까지 되어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지시를 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증이 있습니다. 뭐냐? 수사 대상자로서 입건되어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통령실은 다 혜택을 주었습니다. 두 종류의 혜택인데, 첫째는 국민의힘 공천을 주었고, 두 번째는 공천을 받지 않은 자들은 승진을 해주었습니다. 왜 승진을 해주었을까요? 왜 공천을 해주었을까요?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이유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실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이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별도로 여기 많이 계신데 조국혁신당은 22대 이전에는 21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석밖에 없지만 그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 즉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 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스타검사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댓글 수사나 아니면 고위직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 편에 서서 수사하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일부 고위직 군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군 통수권 행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를 군에 보낸 무수히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인들이 작전에 투입될 때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투입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군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모습을 한번 상기하면서 이 사안을 접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방금 전에 조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야당 지도자들이 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정훈 대령, 지금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사를 엄정히 하고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그분이 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공소 취소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를 전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온다면은 대통령의 권력은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 누구 하나를 린치하고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직권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래야 대통령, 검사 윤석열의 과거 영광, 그리고 지금 군통수권자 윤석열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았던 이유, 어쩌면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용기 있게 목소리 내지 못한 이유겠지만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은 21대 국회는, 그리고 그 21대 국회 내에서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란 당을 잘 압니다. 그 안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서 이 법을 통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다시 권력자에게 줄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로 최상병 부모의 마음을 후벼파고 박정훈 대령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발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들 모두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속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다른 선택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간곡하게 또 그리고 강하게 저는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예.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 이제 9일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압도적인 야당 지지로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회복하는 선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예측된 위험을 방치한 결과 12구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고 그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마저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을 무책임하게 앞세운 결과는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이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윤석열 정부는 사죄와 책임은커녕 국가 권력을 이용한 수사 축소와 은폐로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과 전우들과 시민들을 또다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분노를 모아 이번 선거 이후 상황을 바로잡을 힘과 명분을 야당들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21대 국회 내에 처리 시점을 정한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처리 시점을 굳이 5월 2일까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고집스러운 비협조적 태도와 특검 임명과 실제 추진까지 걸리는 실무적 소요, 1년에 불과한 법정 통신기록 보존 시한을 감안한다면 특검 처리 시점을 하루라도 빠르게 앞당겨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하루 앞당길 때 최상병 특검도 진실에 다가설 피 같은 하루를 더 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지금부터 조율하기 시작한다면 물리적으로 바로 다음 날인 4월 23일에라도 본회의는 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와 서 있는 다른 야당 지도부들과 함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본회의를 5월 2일이 아닌 국회의장 귀국 직후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의당은 특검을 통해 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입니다. 오늘은 4.19 의거 64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남원에 있는 김주열 열사 묘역에 가서 헌화를 하고 참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수근 상병 역시 남원의 아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 이미 이제 결론이 곧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월 총선을 윤석열 탄핵 총선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진보당은 이번 총선 결과 이후에 역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윤석열 검찰 독재 그리고 이 최수근 상병 문제를 이렇게 뭉개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심판을 했다면 정권과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21대 국회에서 보여져 왔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4월 25일이든 5월 2일이든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검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 특검법이 무력화된다고 하면 이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탄핵의 문을 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이후 22대 국회에서 탄핵의 문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이후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핀 후에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로운 미래 김종민입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 문제는 단순한 입법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의 현장에서 아마 뛰어본 대부분의 후보들은 느낄 겁니다. 국민들이 단지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배신감의 뿌리에 이 최상병 사건이 가장 핵심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한 젊은 군인의 죽음을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축소, 은폐, 조작하는 사건. 이건 민주공화국 국가 권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배신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 단순히 군부대 내 관계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장관,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의심과 의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특히 아이를 군에 보낸 부모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국가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이거 끝까지 파헤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억울함이 없이 해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걸 정면으로 뒤집어서 은폐 조작하는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이 최상병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이 전두환 독재 정권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최상병 죽음에 대한 축소 은폐 조작은 우리 윤석열 검찰 정권의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특검 국회 통과에 대해서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최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겁니다. 민심에 의해서 윤석열 특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이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피켓하고 사진 촬영이 있기 전에요. 제가 해병대 예비역림대 법률자문역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현재 정부 여당과 범죄 은폐 혐의자들이 지금 특검 필요성에 대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지금 수사기록 회수 내 지시가 아니다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입니까? 지금은 모르죠. 근데 7, 8월이 지나면 그 기록 회수를 지시한 사람의 통화 내역도 사라질 겁니다. 이래도 특검이 필요 없습니까? 특검이 되면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이 중단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앞으로 권력자가 기소되면은 방탄특검을 만들어서 재판 진행을 멈추는 일이 횡행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권력자입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까? 특검과 박 대령 재판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 외압이 아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 관할이 없으니까 관할이 있는 민간경찰로 박정훈 대령이 지체 없이 이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첩을 막은 게 국방부와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권이 없으면 명령권도 없습니다. 명령권 없으면 항명죄도 없습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게 이종섭 장관의 군검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 최소한 수사권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려면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하고 원대복직 시킨 다음에 해야 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지에 몰려서 다급한 거 알겠는데 가짜 뉴스로 특검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지난 8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영장 청구한 군검사 연보연 소령은 현재 지금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군검사가 지금도 여전히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에 공판검사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군검사가 군사재판에 관여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국방부는 즉각 해당 군검사를 해임하고 공판검사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차원에서 피켓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들 앞에서 주인공 회장께서 가운데 서시고요. 요 사이사이에 껴주세요. 네. 사이사이에 껴주십시오. 네. 여기 연대분들이 앞에 오시기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별도 구호는 외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가 있는 면을 앞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는 오와 열이기 때문에 열을 맞춰주시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열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벗은 모습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이고. 이거 좀.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통화 관련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입니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기다리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김 사령관은 왜 보안이 필요한 비화폰을 사용했습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상쩍은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이 집중된 시기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은 비화폰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비화폰은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 적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묻습니다. 김 사령관은 무엇을 감추려고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겁니까? 김 사령관은 이 비화폰으로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김 사령관은 이 비화폰으로 1사단장 외에 용산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장병들에게 지휘서신을 보냈습니다. 김 사령관은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라고 썼습니다. 이 마음 알겠습니다. 감추는 게 많으면 고뇌가 많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하루하루 숨쉬기가 벅찰 겁니다. 김 사령관은 굳이 공수처나 최상병 특검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뇌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야 숨쉬기 편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볼비입니다. 두 건 논평 더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마저 혼자 하는가?
4.19 혁명 64주년을 맞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8시 4.19 민주묘지를 다녀갔습니다. 4.19 단체 대표와 일부 유족들,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같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요인과 여야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식 행사는 2시간 뒤인 10시니까요. 윤 대통령은 공식 행사 대신 혼자 참배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뻘쭘하니 단체 대표와 대통령실 식구들을 대동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4.10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투표를 안 할 수는 없고 얼굴 드러내놓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도둑투표를 택한 겁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배워 도둑 참배를 한 것입니까?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범여권에 압도적인 의석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명령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하려면 우선 만나야 합니다. 야당 지도자들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예의를 갖춰 단호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4.19 참배 행사가 윤 대통령과 조 대표의 첫 만남일 수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가 기념하는 4.19 혁명 참배 행사 참석 대신 오늘 오전에 무슨 국가 중대사를 처리했는지 말입니다.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보도 다시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리한 보도에만 제재를 날립니다. 방송사들의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심의할 권을 줬더니 오로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기준 삼아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제재를 남발합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방송 모니터링 팀의 제재 권한까지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송사들 목줄을 잡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 심의를 망나니 칼춤 추듯 하고 있습니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최고 수위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친윤 성향 선방위원들은 악의적인 대통령 흠집내기 보도다. 예비 대상자 포함과 정부 추진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제재 이유를 댔습니다. 최은순 가석방 보도가 선거 관련 방송입니까? 심의 대상이 됩니까? 선거방송심의위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 공판, 그리고 YTN 민영화 논란 보도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모두 총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사들입니다. 하기야 날씨 보도에 파란색 1번을 노출했다고 징계를 내렸으니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법정 제재로 이어진 심의 민원을 온통 국민의힘과 친윤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재가 두려워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입틀막 심의는 국민의힘과 친윤단체 그리고 선거방송심의가 하나의 팀이 되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니다.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자들을 모두 국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시키겠습니다. 심의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탄압한 선거방송심의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의라는 이름으로 망나니 칼춤을 춘 선거방송심의위가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